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CE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CES 끝났는데 무슨 CES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라스베가스죠? 네, 라스베가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를 직접 취재를 마친 뒤에 귀국한 기자를 이제서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부 엄민재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ES가 뭐의 약자인가요? 그 질문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네. 자, 뭐 컨슈머? 컨슈머 뭐죠? 일렉트로닉? 맞나요? S는 뭔가 S? 서미트? 서미트?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자,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확인해 보지 마시고요. 네. 최대 가전 전시회, 가전 전시회를 전시회죠? 일단 말하는 원래 시작 자체는 가전 전시회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래 전시회가 돼 버렸죠. 네. 뭐 전 세계의 관심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CES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을 네. 텐데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올해 CES 어땠어요? 네, 올해는 뭐 어떤가요? 올해는 사실은 뭐 5가지 키워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네. 디지털 치료나 차세대 교통수단, 식품의 미래, 안면 인식 기술, 로봇의 발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부스를 쭉 돌아보면 네. 일단 차가 엄청 많았고요. 부스 전체적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게 네. 뭐 차량 업체뿐만이 아니라 뭐 소니, 퀄컴, 뭐 구글 뭐 이런 식으로 전자업체들 전체적으로 다 차를 한 대씩은 놓고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로봇이나 AI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라는 건 자율주행차인가요? 뭐 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완성 차량 업체들은 네. 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비행기를 오히려 놓고 이제 얘기하는 정도로 아. 좀 더 이제 한 단계 앞서서를 보는 거라 지금 당장 상용화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소니도 자동차를 내놨던데 보니까 소니가- 자동차 회사의 전유물이 아닌 네, 이제는 완전히 그런 시기를 넘어간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도 먼저 프리부스 투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개하는 부스 투어에서도 차량을 놓고 계속 공개를 하고 소니도 완전 이제 자율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로 된 이제 자율 주행 차량을 공개를 했고 뭐 퀄컴 뭐 이런 데서 다 자율 차량을 좀 퀄컴도요? 네. 아마존도 무슨 자율주행차? 아마존도 아마존 카라고 아마존 모빌리티라고 해서 또 그걸 내놓. 근데 이제 거기서 내놓는 거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퀄컴이나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는 차를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에다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심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차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네, 플랫폼. 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글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플랫폼이 이제 차에도 들어간다. 네, 일종의 컴퓨터를 차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차를 얼마나 운행시킬 수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죠. 네, 올해는 차가 많았다. 지금 저희 영상 뒤에 보시면 저희 국내 스타트업 기술 영상들이 네, 저도 이제 저길 찾아가 봤는데, 일단 이제 저게 뭐 삼성 사내 벤처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C랩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냥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니까 키보드가 없이요. 네, 키보드가 없이. 예전에 뭐 이렇게 키보드를 뭐 바닥에 화면상 보여줘서 그거를 인식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의 원근과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전면 카메라 프로그램이 인식해서 워딩을 이제 그대로 그냥 바닥에다 치면 그 되더라고요. 어떤 바닥에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느 바닥에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영상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 카메라가 내 손가락을 인식하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읒을 치더라도 지읒이 어느 정도 내가 거리에서 칠지를 이제 개인화를 이제 분명히 한 다음에 그게 확실히 되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연습 모드로 제가 해본 결과 특별히 문제 없이 다 웬만한 게 다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아직은 한글은 안 되고 영어만. 그렇군요. 그 외에도 어떤 국내 스타트업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그럼? 그 뭐 아까 뭐 얘기 이제 셀피 타임이라는 곳을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제 하일러라는 곳도 이제 그 뒤에 영상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 형광펜으로 이 뭐 글씨를 쭉 그으면 컴퓨터상의 텍스트로 쭉 바로 만들어지는 입력이 거예요. 되네. 바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오, 그거 편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무슨 어떤 중소기업 제품 본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그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류 없이 뭐 작용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형광펜이 칠해지기도 하고요. 네, 형광펜을 진짜 칠하면 나오네. 네, 형광펜을 칠하면 저 글씨가 그대로 이제 옆에 텍스트. 카메라가 달렸군요. 네, 카메라가 옆에. 달려서 그걸 형광펜 옆에 문자 카메라. 인식을 어느 저는 정도 형광펜이 좀 뚱뚱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편하겠다. 뭐 진짜 일단은 저게 이제 4대 벤처기업이라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될지 뭐 이런 거는 아직 논의는 안 되고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친 다음에 그걸 옮겨 적어 놓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밑줄만 한번 치면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나중에 네. 해야 되고. 국내 스타트업 기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존재감, 솔직한 존재감을 좀 묻고 싶기는 합니다. 우리 국내 스타트업 기술이 얼마나 CES에서 눈길을 끌었고 뭐 그랬는지, 뭐 어느 회사든지 스타트업들이 다 있었을 그러니까 텐데. 사실은 뭐 제가 워낙 많은 뭐 4,500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다 둘러봤다고 하긴 좀 힘들지만 네. 제가 이제 일전에 스타트업 취재를 갔을 때에 취재를 했던 기업들이 여기 CS에도 한 2군데 이상 네.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AI 그리고 로봇 관련 기술 중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술을 좀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평가들도 괜찮았나요? 사실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시를 하는 곳이라 누군가가 뭐 이게 평가가 어떻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눈에 엄청 띄는 것들은 그게 이제 뭐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외신에서 조명을 하거나 그러긴 하는데 이걸 뭐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구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번에 아까 차 얘기도 했지만 네, 차. 네. 현대차가 플라잉카 컨셉 같은 것도 보여주고 네, 그렇죠. 아까 뭐 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CES에서 나왔던 게 상용화되는 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플라잉카라고 하지만 이제 현대차에서는 플라잉카라고 말하는 걸 원치 않아 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본인들이 좀 뭐라고 부르게 합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이제 방송 기자니까 직관적으로 플라잉카를 얘기하잖아요. 뒤에. 저거고 프로펠러가 이제 8개 정도 달리고 그리고 운전자 포함해서 5명이 탈 수 있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데 아직은 상용화는 어렵고 저기 전시한 거는 실물 크기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저게 운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우버라고 거고. 써있네? 이제 현대차에서 일단은 저게 개인용 차량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 처음에는 택시나 우버 같은 용도로 먼저 활용이 되면서 편하겠다. 그러면 우버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버니까 한국용은 아니네요. 아, 한국 우버 그렇구나. 타지도 못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택시나 뭐 이런 거를 컨셉으로 잡는 거고 저기 이제 컨셉 자체가 이제 도심이랑 도심 사이에는 비행기로 다니면서 네. 거기서 내리면 자율주행이 이제 뭐 일종의 허브 공간이 있어서 비행기가 내리면 거기서 자율주행 타고 뭐 이런 전체적인 컨셉을 이번에 현대차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저건 그러면 날기도 하고 아니요, 날기만 하는 겁니다. 날기만 그러니까 날기만 하는 건데 이제 나는 게 허브 일종의 허브에 들어오면 거기서 또- 바로 일종의 여기가 뭐 고속터미널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등포다 그러면 네. 영등포에 현대차 우버 뭐 스테이션 네, 거기까지는 거기서 이제 저걸 타고 뭐 네, 수원을 그러니까 간다. 그 고속터미널이 일종의 또 문화 공간이 돼서 뭐 이게 뭐 자율주행을 가고 뭐 이런 전체적인 컨셉을 사실은 현대차는 공개하는 삼성동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현대차에서 저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했지만 작년에 사실 이제 벨이라는 업체, 헬기 업체에서 먼저 이 플라잉카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보니까 더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프로펠러 6개였던 거를 4개로도 줄이고 자기는 넥서스. 이제 벨 넥서스라는 거를 공개했는데 거기는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그 헬리콥터랑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바로 뜨고 바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보통 보시면 이제 헬리콥터 같이 프로펠러가 다 달려 있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 저거를 그러니까 플라잉 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차잖아요. 근데 네. 차라고 보기에는 개인 헬기에 가깝지 않나요? 개인 헬기.
그러면 현대차는 저걸 내놨는데 지금 저거는 이제 몇 단계 건너뛴 거잖아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저기 간 건데 네. 자율주행차가 이번엔 대세였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가 현대차는 일단- 자율주행차는 안 내놨어요? 네, 저기 현대차에서는 차를 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였나요? 엊그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 이제 기술들을 따로 이제 선보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 기자 중에 노동규 기자가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타봤는 시승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2.5 정도 돼가지고 GV 네, 2.5라 맞아요.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저도 이제 자세히 몰라서 봤는데 레벨 2가 그러니까 속도랑 방향 정도만 이제 제어하는 거고 레벨 3가 운전자가 이제 거의 안 하고 교통 신호랑 교통 흐름까지 인식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사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뭐 CES에 나온 많은 기업들이 레벨 3, 레벨 4까지도 레벨 4는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인데 네. 그거는 그 레벨 5는 레벨 5는 무인차. 무인차.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안 타는 거고 네. 자율주행은 사람이 타되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레벨 4는 사실상 사람이 네.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의 거기서 이제 완벽한 TV 보고 상태구나. 있고 이렇게 만화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 레벨 3 정도는 넘었죠. 그래도 레벨 3 앞서가는 뭐 회사들 3.5 정도까지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긴 있고 예를 들면 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사실 퀄컴이 이제 반도체 업체인데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계속 도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공개를 하는 것 같고 사실 CES에서 공개하는 기술들은 당장 상용화가 쉽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상용화 될지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규제도 있고 자기들이 자본도 기술은 필요하고. 어쨌든 3.5에서 4까지 갈 기술은 수 있다. 갖고 있다. 네네 갖고 기술은 있다. 그런 거군요.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라는 게 자율주행차 뭐 예를 들면 앱으로 불러서 네. 집 앞에 딱 있으면 타면 아무도 없고 네. 저기 뭐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이제 그쵸. 그런 차를 네. 딱 타고선 내가 원하는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을 이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 하지 거죠. 않습니까? 네. 요즘에 특히 뭐 택시나 저기 타다 갈등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언제쯤 가능해요?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니다. 글쎄요. 저는 일본 보고 왔으니까. 한국은 사실은 교통 신호도 그렇고 사실 이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갈수 교통이 있다. 너무 복잡하고 교통 신호도 없는 신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들을 그 자율주행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고 미국의 이제 일종의 한적한 동네를 아예 통으로 빌려서 그걸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네, 그래서 미국도 뭐 뉴욕은 쉽지 않을 텐데. 뉴욕은 쉽지 않겠죠. 일단 하면서 뭐 이제 한 5년 안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저희 가전업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삼성, LG. 사실 삼성, LG가 둘이 이제 싸우는 걸 가지고 이제 사실 많이 언급을 하는데 매년 그랬죠. 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8K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4K도 사실 잘 못 보거든요. 못 본다는 얘기는 컨텐츠가 많지 않다. 네, 컨텐츠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일단 비싸고 네. 일반인들이 4K도 사실 많이 못 보는데 이제 8K로 이제 많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또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선명하면 눈이 어지럽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거기 안에 또 AI 기술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사람 그러니까 피사체들이 사람인지 풍경인지 뭐 이런 것들을 AI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K이지만 네. 피사체에 따라서 8K를 모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 8K는 기본적인 8K 는 거고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AI 기술들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8K, 4K 하는데 무슨 소리? 물론 이제 설명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네, 8K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그냥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게 지금 아직 뭐 4K도 못 보고 그러니까 4K 정도면 풀 HD에서 훨씬 더 높아진 급수인데 거기에서 2배 이상 뭐
몇 배 이상의 이제 선명도를 보이는 거라 그만큼 이제 큰 TV에서도 네.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TV에 있는 화면을 큰 TV에 틀면 아무래도 뿌여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만큼 늘리는 거니까. 늘리니까. 네네. 우리 많이 해봤죠. 네네. 요만한 파일을 컴퓨터에 네, 맞아요. 그래서 뿌얘지는 거죠. 그 큰 TV에서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삼성은 이번에 그래서 뭐 베젤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TV 겉에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그게 없어졌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아예 말해요. 리스는 아니고. 네, 조금. 그래서 이제 뭐 외신에서는 뭐 울트라 신 베젤이라던가 씬 베젤. 예. 얇은 테두리. 예, 그러니까 네. 베젤리스는 아니다. 그리고 LG에서도 베젤리스는 아니던데요. 이렇게 은근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었고. 아, 삼성은 베젤리스라고 주장을 네, 했거든요. 삼성은 베젤리스라고. 아니 그런 걸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아, 그래서 삼성에 물어봤는데 삼성도 베젤리스라는 말을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베젤리스라는 말 어디선가 나왔는데 사실상 베젤리스. 네, 뭐 그런 사실상 거겠죠. 베젤리스 뭐 이런 거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뭐 LG는 이번에 뭐 작년에 가장 히트 쳤던 그 롤러블 TV, 아, 네네. 그러니까 롤업 TV를 선보였다면 올해는 롤 다운 TV를 선보였다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올린 거랑 내린 거랑 무슨 차이냐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물어봤고 LG는 그게 기술이 완전 다른 거다. 네. 전문가들 입장에. 네,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삼성과 LG가 뭐 저희가 이렇게 약간 뭐 베젤도 좀 있습니다. 뭐 올린 거랑 다른 네. 내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좀 약간 다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존재감은 굉장히 압도적이죠. 높죠. 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압도적이고. 만한 1, 2위 기업이죠. 네. 그리고 뭐 일부 뭐 중국 업체 중에 뭐 그런 비슷한 거를 좀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이 따라오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CES에서 가전을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걸 보면 삼성과 LG를 보면 대부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요. 예, 저희가 뭐 약간의 비판도 했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두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예, 분위기가 그럼요. 있습니다. 예, 네. 뭐 실제로 삼성, LG는 TV 분야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TV도 그랬고 그리고 뭐 냉장고도 AI 기술이 이제 이번에 계속 접목이 되면서 냉장고 안에 품목들을 AI가 구분을 하고 실제로 안에 있는 품목 중에 어떤 게 부족한지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그게 혹시 집에 냉장고를 네. 저희 집 냉장고는 아무리 AI가 와도 네,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이 안에 있을 수 있죠. 냉동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를 보면 냉동실에 굉장히 있는 잘 것도- 세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딱딱딱 돼 있기 때문에 AI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냉장고 정리나 좀 네. 해야 되겠네. 그러면 냉장고 정리를 하는 걸로 교훈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삼성, LG 얘기했으니까 네. 다른 회사들 얘기도 좀. CES의 S는 쇼였습니다. 아, 찾아보니까. 그렇군요. 나머지는 맞았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 좀 지났지만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죠. 네.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또 미래가 많이 있어서 구글, 인텔 이런 데들 전시관 어땠나 뭐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취재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업체가 있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 구글도 그렇고 뭐 소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긴 봤고 헬스케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는데. 네, 헬스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방송 기자가 봤을 스탠딩하고 때는. 네, 있는데. 네. 뭐 그냥 그 벨트를 하나 차는 것만으로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허리둘레나 그리고 뭐 본인의 뭐 체질량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스마트 물론이고, 벨트? 네. 예. 그리고 이제 낙상 위험을 좀 알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걸음걸이나 이런 게 이상 정도를 측정을 해서 너가 뭐 이제 이번에 낙상을 할 위험이 있다 이제 상중하 정도로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업체는 아니지만 뭐 프랑스 업체 중에 이제 뭐 혁신상을 받아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잠이 들 수 있는 뇌파를 계속 심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썼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걸 씀으로써 일주일에 2번 정도 쓰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제가 옛날에 MC 스퀘어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MC 스캔 이제 삐삐삐 뭐 이런 소리라도 나면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쓰고 뭔가 전혀 느낌이 없는데
거기 설명해 주시는 분은 뇌파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꾸. 너 이미 자고 있다. 뇌파에 변화가 있어요? 네,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측정이 됐다는 거예요. 어. 일단 측정을 하고, 어.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맞춰서 뇌파를 계속 주입하면 잠이 잘 들 수 그 있다. 선배 표정도 약간 네, 아, 못 믿는 저거는 듯한 표정이죠. 이게 네.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표정이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본아이트. 그래도 어쨌든 업체들은 선별을 잘 했겠죠. 그래서 사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좀 20분 네. 정도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ES에 다녀온 엄민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건강, 네. 교통, 헬스케어 같은, 그러니까 헬스케어 건강, 그다음에 교통, AI, 로봇 뭐 이런. 로봇 이런 것들이 올해 CES를 관통했던 단어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CES에 다녀온 기자들의 기사나 뭐 취재 파일이나 영상을 보시면 세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직접 듭니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CES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자제분 있는 분들은 미리 여행 계획, 휴가 계획 세워서 한번 미래를 엄청 크죠. 너무 오래 봐야 커가지고 되죠. 사실은 네. 다 본다는 건 근데 사실상 엄민재 기자는 불가능한 8시 뉴스 리포트 해야 되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CES 다녀온 엄민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